2009년 11월 캐나다 촬영이 시작됐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를 오르내린다. 한반도의 메모드 겨울철 배경은 대부분 캐나다 북부 밴프와 제스퍼에서 촬영됐다. 더 잘라주세요. 밑으로요? 아니, 두박. 카메라 배터리가 얼어 촬영이 지연될 정도로 매서운 추위였다. 촬영한 그림은 방송에 나오는 화면의 일부분이다. 시나리오상에서 메모드가 하는 행동을 예상해 그 배경을 미리 찍어두고 나중에 메모드의 움직임을 합성하는 것이다. 네. 끝까지 올려야 돼. 상원이, 종삼이가 가운데서 올려줘야 돼요. 더. 전부 다 더. 오케이. 그래. 네. 하나, 둘, 셋, 끝. 네, 됐어요. I could actually do this like half an hour. I know. 맘무와 동생들이 나무를 흔들어 눈을 떨어뜨리며 노는 장면이다. 한반도의 메모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제 촬영 그림과 그래픽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 다큐멘터리다. 내용적으로는 국내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빙하기의 상징 동물 메모드에 관한 이야기다. 두 개 다 한꺼번에. 최대한 크게요. 성원아, 조금만 더 당겨. 오케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영상 위에 온기와 감동을 담기 위해 제작진은 1년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려왔다. 빙하기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세웠다. 지구의 자전축은 천천히 도는 팽이의 끝처럼 흔들리며 도는데 대략 2만 3천 년의 주기로 태양과 가장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한다. 자전축의 경사각도는 23.5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4만 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 또 지구의 공전 궤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었다가 길쭉한 타원형으로 바뀐다. 그 주기가 10만 년이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조합에 따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양이 달라진다. 그 법칙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의 학설이다. 태양의 복사열이 많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때는 간빙기가 되고 복사열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온이 떨어지면 빙하기가 된다. 한때 빙하는 북반구의 대부분을 얼음으로 덮기도 했다.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빙하가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것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으로 나타난 것이다. 빙하기에는 대륙의 지형도 지금과 달랐다. 빙하가 늘어나면서 바닷물이 줄어들고 해수면이 낮아졌다. 이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곤 했다. 빙하기 때 단순히 빙하가 커져서 어떤 기후가 우리나라에 변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형과 주변의 바다와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변한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빙하기는 단순히 기온이 내려가는 한 시기가 아니라
기온과 기후대 지형 등 자연 조건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시기였다. 빙하기의 겨울 풍경을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 제작진은 영하 20도의 추위와 싸움을 거듭했다. 그렇지. 계속. 한반도의 빙하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춥고 혹독했다. 더 많은 거 춥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모르지. 그건 모르죠. 촬영팀이 캐나다의 눈밭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동안 그래픽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업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래픽 담당자는 처음 보는 동물이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저도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행동, 그 다음에 털, 뭐 이런 것들, 혹은 습성까지도 다 저희가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풀 하나 먹는 것까지도 저희가 비주얼 담당자랑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는데 초반에는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었죠.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동물들이 습성이 다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랑 비주얼 담당자는 엄청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새롭게 하고 그랬었죠. 드디어 주요 출연 동물들의 캐릭터가 완성됐다. 매머드뿐 아니라 검치호랑이, 큰뿔사슴, 동굴사자, 털코풀소 등 대부분 국내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었고